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정확히 얘기해서 입춘 시기에 두 건의 학습 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한 지 반년이 더 넘었습니다. 입춘에 시작한 공부가 이제 말복을 지났습니다. 아마 내년 입춘 정도면 우리의 공부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은 글쓰기와 말하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리적 오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논리적 오류 5가지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형식적 오류에 속합니다. 자가당착의 오류, 그 다음에 선언지 긍정의 오류, 전권 부정, 후권 부정, 그리고 순환 논증의 오류 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이 5개의 오류는 모두 논증의 뼈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만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비형식적 오류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논증의 일부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형식적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논점 일탈의 오류에 속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공부할 오류는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피장파장이라는 것은 뭐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자 수건인데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너도 잘못이 있으니 너의 말은 부당하다고 역공격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피장파장의 오류는 다른 말로 역공격의 오류, 역공격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요즘 정치용어에 가면 물타기 한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거기에 속하는데 이 피장파장의 오류는 이게 이 오류가 발설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언쟁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싸움으로 나가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의 잘못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7번째 오류는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김경환 선생님. 내가 인간은 모두 타락했다고 할 때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타락한 인간이다. 이 말은 아마 니체가 한 말 같은데,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 때 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너는 이미 타락자다. 그래서 괜히 이 말에 한마디 하다가는 졸지에 그냥 타락자가 되죠. 자기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애초부터 차단, 봉쇄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원천을 봉쇄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천은 이게 영어로 샘 해가지고 well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원천에다가 독을 뿌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poisoning the well 해서 다른 말로 우물에 독 뿌리기 오류. 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우물에 독 뿌리기 오류. 이해가 되죠? 어렵지 네. 않죠?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오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예문을 소개해서 한번 읽어주시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따라야 할지 사람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두 이론이 다 같이 관찰되는 현상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들은 어리석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지구가 삼중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철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와 같은 단순한 대상은 단일한 운동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네, 다시 집어들어 보시죠.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벌써 이 오류 명칭에 그 네. 오류가 왜 생겼는가를 알려주는 이 의미가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의 명칭과 그 오류의 그 원리,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예문 하나 정도만을
숙지에 두시면 오류를 완전히 그 숙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푸톨이라고 하셨는데 프롤이죠. 프롤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에서 지금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둘 다 프롤레마이오스나 코페르니쿠스나 학자예요. 뭐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지리학자이기도 한데 다만 프롤레마이오스의 경우에는 그 이집트의 왕 가운데 프롤레마이오스 1세도 있고 이름이 이제 그 동명이인이니까 혼동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롤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것은 이른바 천동설이에요. 네. 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해가 움직인다는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이죠. 네. 그러니까 터무니없죠, 이게 지구 중심설이라는 게.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이 태양계도 일정한 은하의 일부일 뿐인데, 우리 이 태양계, 우리 은하보다 가장 가까운 은하가 이른바 그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만 하더라도 거기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1조 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 터무니없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사실 이런 지동설 이런 것을 아주 뭐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서양 얘기죠.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런 천문학자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서양에서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다는 말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서양 중심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지동설이 맞고 천동설이 틀렸는데 지금 이 글을 말한 사람은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죠. 네. 그 지지하는 그 논리로 그 다음 걸 한번 옮겨주시죠. 여기입니다. 어디가 오르냐? 철학자들에 의하면 뭔 철학자가 이게 사실 말입니다. 옛날 서양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없을 때 철학자가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뉴턴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 철학자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 과학의 문제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권위에 호소하면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가 나오죠. 아무데나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에 의존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을 철학자의 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유명인의 말은 맞다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말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 일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닌 유명인이나 권력자의 말에 기대어 자기 주장을 하면 네.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오류들로서 어떤 논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주장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피셜이란 말이 이제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소라는 것은 동정과 연민, 공포, 증오,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에 속하는데 바로 이러한 심리적 오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연민, 동정애의 호소입니다. 네. 연민, 동정애의 호소. 자,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재판관님, 피고에게 징역형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가 않습니다. 징역형은 의지할 데 없는 가족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고를 훈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의 훈방해야 될 그 논거를 대지 않고 불쌍하니까 훈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연민 또는 동정애의 호소라고 하는데
논리적 오류라고 해서 다 거부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 오류가 네. 무조건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거고, 다만 이제 이 재판에서 이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정상을 참작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 피고를 훈방하는 게 마땅해? 그럼 피고를 가둬놓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되니까 이 연민 동정의 호소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논증하지 않고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오류입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대화에서 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포애의 호소가 있습니다. 공포애의 호소. 논증하지 않고 위협, 협박, 근심, 불안 심리 등에 호소하는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 뭐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 다음에 강도가 돈 안 내놓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것이다. 결과는 전적으로 너희들 책임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논증하지 않고 겁을 주어가지고 자기의 이 논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죠. 네.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닥쳐올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들이 져야 한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칼 가지고 또는 가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하면 엄마가 너 칼 가지고 장난하다가 다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건 오류가 아닙니다. 아이가 칼 가지고 장난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오류가 아니다 해서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오의 호소가 있네요. 자, 네.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거 그 유명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들어있는 문장이죠. 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해놓고 여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기득권 또는 그 자본가들에게 우리는 쇠사슬을 꽁꽁 붙게 있었다. 근거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해서 이 자본가에 대해서 증오심을 유발 또는 조장하는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증오나 분노는 함정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이러한 증오나 이 분노에 호소하면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은 좀 재미난 오류인데요. 성적 쾌락 또는 로맨스의 호소. 이게 이 성적 쾌락이라는 거하고 로맨스가 어떻게 같은 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성적 쾌락에 호소하는 건지 로맨스에 호소하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 개의 오류로 잡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문에서 미인들은 모두 이 차를 선망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여인을 당신 옆에 태워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미인들이 타고 싶어 한다. 이러한 감정이 로맨스의 감정인지 성적 쾌락의 감정인지 어쨌든 이 문장은 자동차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고 이 자동차를 몰면 미인을 태우기가 쉽다. 이런 건 성적 쾌락 또는 로맨스적인 상상을 자극하죠. 실제로 자동차에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직접 벌이면 이건 이제 성적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대우 자동차에 아주 조그만 차, 티코가 있었습니다. 티코.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티코가
이 주행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아스팔트 위에 붙어 있는 이제 껌이다. 차가 너무나 가벼우니까. 근데 이 티코의 선전 문구가 작은 차 큰 기쁨 이랬습니다. 거기서 큰 기쁨이 뭐냐? 이걸 따질 때 이 오류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13번째 오류, 유머의 호소가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에 이 좀 웃기는 얘기 같은 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면 이 학생들이 강의를 잘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정당한 건 아니죠. 네. 좋은 것이긴 하지만 논리적인 또 판단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이 유머의 호소의 대화가 네. 진화론 논쟁에서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화론 할 때 그 다윈, 찰스 다윈이죠. 이 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는 세 사람입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 조금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한국 정치인 중에 성이 안씨인 또 안찰스가 있어요. 사실 말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생물학에 있어서의 통일장 이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찰스 다윈. 그러니까 이 생물학에 있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통일장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끝내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게 물리학계의 근황인데요. 어쨌든 이 찰스 다윈은 헉슬리라는 이 스폰, 네. 강력한 두둔자가 있었어요. 그 사실 찰스 다윈은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 비글호라는 그 배를 탈 기회를 얻고 갈라파고스 섬 같은 데를 이제 다 돌아다닌 이야기는 아시죠? 네. 근데 재미나요. 이 찰스 다윈한테 당신의 특기가 뭐냐 하고 묻는 설문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윈이 뭐라고 하냐면 재테크라고 썼습니다. 재테크. 이 찰스 다윈이 한 번도 이제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여자 쪽에서 많은 지참금을 가져왔는데 찰스 다윈이 죽을 때는 상속받은 재산과 지참금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이제 이 재테크를 통해서 불렸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 헉슬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예술에서의 좋은 스폰서가 있으면 그 예술이 개화하는데 도움을 주듯이, 그래서 항상 이 다윈의 진화론을 비호했는데, 그 당시에 헉슬리와 그 다음에 주교인 윌버퍼스라고도 하고 윌버포스 네. 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주교님은 창조론자겠죠. 창조론자라는 건 진화론에 대한 비판자고, 이제 헉슬리는 이제 진화론자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해요. 윌버포스가 헉슬리를 공격하면서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였었다는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냐 할머니한테 들었냐 하고 물었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와우 웃었어요. 왜냐, 이게 웃기는 말이니까. 왜냐하면 동양이건 서양이건 조상들은 우리의 그 어른들은 자기의 조상들을 다 좋게 얘기하지. 우리 할아버님, 우리 조상님들은 원숭이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웃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웃으니까 마치 이 윌버포스의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유머 그리고 위트를 발설해 가지고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런 논리인데, 또 여기에도 아주 교묘한 논리적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나요? 아니면 할머니한테 들었나요? 자, 이 말이 지금 조상이
원숭이다. 이게 무슨 진화론입니까? 진화론. 이게 진화론 아니죠. 네. 그런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게 진화론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종이 달라. 원숭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인간이 됐으면 중간에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중간쯤 되는 이러한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숭이라든지 또는 원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윌버포스의 주장은 유머, 위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인 진화론을 아주 왜곡하고 있는, 즉 상대방의 주장이 이렇게 허술한 주장이 아닌데 아주 허술한 주장으로 왜곡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이건 다음에 이제 나오는 허수아비도 아닌 것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인데 이 논쟁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네. 다음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머의 호소라는 오류입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 논점을 벗어나서 무언가에 호소하는 오류는 우리가 지난번 그 로마사에서 공부했듯이 군중심리의 호소, 그야말로 타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군중의 감정이나 열광적 심리를 이용하는 것. 이와 비슷한 오류로 다수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죠. 다수의 호소.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가 베스트북이라는 식의 판단, 다수결은 항상 옳다는 판단, 여론조사는 정당하다, 결과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이런 오류. 이런 거 광고문에 많이 나오죠. 이미 300만의 고객이 우리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 논리적 오류가 다수의 호소입니다. 자, 이 밖에 이제 16번째 인신 공격의 오류인데 아주 재미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직업 등을 특집삼아 비판하는, 여기서 직업은 이제 조금 인신 공격일 수도 있고 다른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신 공격의 오류하고 그다음에 이 정황의 호소라는 오류하고 이제 겹치기도 해요. 한번 읽어주시죠. 사형당한 사람의 말은 정당할 수가 없다. 그는 야당 의원 아닌가? 야당 의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사형당한 사람,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요. 사형당했으니까 정당한 말을 할 리가 없다. 자, 이것은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형당한 사람. 그런데 그는 야당 의원 아닌가? 또는 그는 좌파 아닌가? 또는 그는 보수 아닌가? 그러므로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야당 의원이건 좌파건 그 다음에 보수주의하건 이것은 인신공격은 아니죠. 네. 이건 이 사람이 처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의 호소라는 오류하고 인신공격에 호소하는 오류가 조금 구별이 어려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사적 관계의 호소, 너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냐 하면서 이제 자기 말이 맞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첨의 호소, 아첨을 함으로써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 대신 무언가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점 일탈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이제 이탈인데, 이 일탈이라는 것은 이 탈자고 벗어날 탈자인데, 이제 일자가 역시 이것도 벗어나 달리다,
벗어나 달리다, 탈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이탈은 조금 이렇게 돼요. 이탈은 그냥 벗어나다인데, 일탈은 약간 잘못된 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탈은 그냥 뭐 꼭 잘못됐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다 그런 거의 비슷한 말인데, 대체로 이탈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구체적 뭐 사물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탈은 어떤 추상적 개념 같은 것이 벗어나는 것을 말하니까 이탈보다는 일탈이 더 적확한 말이 되니까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하는 게 더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점 일탈의 오류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아첨으로 논점 일탈, 사적 관계로 논점 일탈, 인신공격으로, 동정, 연민으로, 군중심리로 뭐 이렇게 많은 논점 일탈을 했는데, 논점 일탈은 논점 일탈인데 뭘로 논점 일탈을 했는지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하나 한번 읽어보시죠. 만취 상태. 이게 만취 상태. 안 하셨습니까?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만취 상태는 정신 이상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무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정작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제 하루바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성폭행이 주요 논점인데, 이게 뭐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좋지. 그러면서 이게 알코올 중독,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 이 알코올 중독이야말로 요즘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가면 성폭행이라는 논점에서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탈했죠. 네. 근데 이건 딱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뭐 알코올 중독의 요소라고 하겠어, 알코올의 요소라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다 싸잡아서 논점 일탈의 오류다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성급하게 일반화시킨다 그겁니다. 네. 성급한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합성 분할의 오류하고 같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이것도 간혹 가다가 헷갈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번 지각했어. 1회 지각을 한 걸 가지고 너는 지각 대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넌 맨날 지각한다. 넌 뭐 맨날 지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지역인이 아주 막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합성 분할의 오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합성 분할의 오류. 합성 분할의 오류는 성급한 일반화와 혼동하기가 쉬운 오류인데, 어떤 사물의 부분들이 가지는 부분들이 가지는 속성을 전체의 속성도 갖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합성의 오류고, 그다음 반대로 전체의 속성을 부분도 갖는다고 하면 이건 분할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은 아주 가볍습니다. 하나하나는. 네. 왜냐? 자동차가 뭐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부품이 가볍다고 해서 집가집게 모여봤자지. 아주 자동차도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터무니없는 합성의 오류예요. 반대로 자동차는 무거워. 그러니까 부품들도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돼요. 그러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구름도 똑같이 갖는다. 구름이 갖는 속성을 수증기도 똑같이 갖는다. 이러면 이 분할 합성의 오류고, 반면에 성급한 일반화는 특정한 사례, 특정한 일부, 이제 이것이 갖는 것을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러면 이건 그 성급한 일반화가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 펄벅의 소설 그 대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메뚜기 떼 이야기 아시죠? 네. 메뚜기 떼가 이게 얼마나 한꺼번에 몰려닥치면 그냥 이 돼지, 닭은 물론이고 뭐 소 같은 큰 이 가축들도 막 뼈만 줄입니다. 그냥 한번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무섭습니까? 메뚜기? 치과치킨 메뚜기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때는 무서워. 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별로 안 무섭지.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지까지 게 무슨 메뚜기지. 때를 지어봤자. 해가지고 떼 지어봤자지. 이러면 이 메뚜기 떼의 속성을 무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의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이건 합성 분할의 오류예요. 이건 성급한 일반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뭐 메뚜기 몇 마리 낳았다고. 예를 들어 메뚜기 삼형제가 나타났다고 해봐. 그런데 그냥 메뚜기야 무서워 이러면 또 이 합성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 성급한 일반화와 합성 분할의 오류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류를 한번 보죠.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입니다.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 네, 21번. 자, 이것도 이 근시안적이라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시안적 귀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납이라는 것은 항상 뭐 실험이나 조사나 관찰이나 뭐 통계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사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결론 짓는 법을 이걸 귀납이라고 해요. 네. 귀납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다리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합시다. 이 다리는 사람의 다리, 레그가 아니라 이제 부리지. 다리를 줄자를 가지고 교량, 다리의 길이를 측정해. 근데 이 여름에 측정했을 때하고 겨울에 측정했을 때 수치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 모든 사물은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하는 건데 이 다리는 온도하고 무관하게 항상 같은 길이를 유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귀납적 판단을 했는데 이 귀납적 판단이 근시안적 귀납이더라고 합니다. 왜냐? 다리도 수축 팽창을 하지만 이걸 측정하는 줄자도 수축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시안적 귀납에 오류합니다. 다음으로 22번째 논리적 오류. 잘못된 유비 추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물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일반화하려면 비교되는 두 사물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유관한 것이라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유비추리, 유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라는 말은 유비추리의 준말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일단 이 단어의 뜻.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걸 유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언어학에서 어떤 또 판단을 내리는 거,
이 결국은 다 비슷한데 이제 언어학에서도 유추라는 말도 있어요. 언어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흘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3일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알이었어요. 사알이었는데 왜 사흘로 바뀌었느냐. 나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나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바뀌면 야레아가 바뀌면 나알 사알로 돼야 되는데 왜 사흘. 왜 사흘? 사흘 나흘로 됐느냐. 열흘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열흘. 열흘 하면 10번째니까 좀 기준형 같죠. 그러니까 기준형이니까 이게 흐린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이거에 맞춰가는 거. 사흘 나. 이런 것도 이제 유추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유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공통적 속성으로 비교해가지고 오류. 사실 이런 것도 이게 사알, 나알인데 열흘처럼 흘이 기준형인 줄 알고 흘로 바뀌는 거. 뭔가 지금 판단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지만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서 자기도 건망증이 심하다. 그러므로 자기한테는 천재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입니다. 네. 다음으로 도박사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도박사의 오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명칭이 좀 재밌죠? 네. 여러분들 도박사들이 포커를 할 때 뭐 이 오류를 이용합니다. 왜냐? 이 도박사들은 이미 패가 많이 오픈된 무늬의 카드는 더 나올 확률이 적다고 보고 자기 카드패를 수정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카드, 포카를 하다 보면 무늬가 4개가 있잖아요. 네. 무슨 뭐 다이아, 클로바, 하트, 그렇죠. 또 하트, 스페이드. 그래요. 스페이드. 생각나시죠? 스페이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클로바, 그 다음에 허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국어로 좀 순화돼야 돼요. 이런 건 바풀떼기라고 하고 클로버는 어쨌든 다이아는 이거 이건 클로버는 또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트 스페이드 하스를 이제 우리 옛날에 할 때는 주로 깻잎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이아 카드가 하나 나오면 족보를 만들 수가 있어. 족보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 스트레이트면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풀하우스면 풀하우스. 그런데 이미 오픈된 카드를 보니까 다이아가 다 오픈됐어. 그럼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카드가 와도 다이아는 안 나와. 그러면 그 족보는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거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건 오류는 아닙니다. 이건 이 오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카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카드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사들이 그걸 이용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도박사를 갬블러라고 하는데 갬블러라고 하고 오류를 펠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박사의 오류에서 갬블러스 펠러스라고 하는 건데 이 한정지어 있지 않은 숫자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딸을 계속해서 5명을 낳았어. 그러면 다음에 아들이 나온다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 그겁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계속 앞면만 나왔어. 그러면 10번째 동전 던지면 뒷면이 나올 건다. 이런 건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쉽게 전체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 포카 카드처럼 포카패처럼 이건 오류를 이용하는 거고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는 그 반대의 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도박사
갬블러스 팰러시가 된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역반증의 오류. 사실 이런 말, 역반증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책에서도 선택하지 않는 말인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반증의 오류를 다른 논리학 책에서는 무지의 호소라고 그래요. 무지의 호소라고 그러는데 이 말로는 도대체 이 오류가 설명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반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의 반대는 무조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지난번 내 가방에서 5,000원을 훔쳐갔지?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했겠지.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그 아니라는 증거를 못 댔다고 해서 고봐, 넌 훔쳐갔잖아. 자, 이렇게 판단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지의 호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름을 아예 그냥 역반증. 반대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된다라고 한다 그겁니다. 요즘 막 정치적인 용어로 막 너 종북이지. 종북 아니라는 증거 대봐. 그 다음에 신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듣는 사람을 아주 그냥 짜증나게 답답하게 하는 오류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문신 그리고 관리 성종 때 최부 선생이 중국으로 표류해 갔죠. 네. 그래서 처음에 중국 관원들에게 이제 왜구라는 의심을 받았고 취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부가 조선 관리의 그 증명서, 자기의 그 과거급제 이 증명, 이 패를 다 보여줬거든요. 가짜야. 그러니까 너 그거 가짜 아니야. 그 외국놈들이 이런 거 갖고 다닌다고 하니까 최부가 아주 태연히 그 중국 관리에게 당신도 관리 신분증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 신분증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를 좀 대봐라.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최부 선생은 무지의 요소, 역반증의 오류라는 이 논리를 잘 숙지하고 통달했음이 분명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연의 오류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은 섭씨 100도에 끓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것도 100도에 끓지는 않아요. 100도보다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평균. 자, 그런데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100도가 되기도 전에 물이 끓죠. 네. 기압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100도 이전에 물이 끓었다고 해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은 산의 경우에는 이건 by chance, 우연의 경우지 일반화된 경우가 아니라 그겁니다. 우연히 특수한 경우예요. 이 우연의 오류하고 거의 이치가 같은 것이 이제 원칙 혼동의 오류입니다. 여기까지. 원칙 혼동의 오류. 네. 우리가 원칙에는 큰 원칙과 작은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큰 원칙과 작은 원칙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큰 원칙과 작은 원칙이 충돌할 때는 큰 원칙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에서도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을, 가장 상위법은 이제 특별법이죠. 그리고 헌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작은 원칙과 큰 원칙이 충돌할 때는 큰 원칙을 정당하다고 선택해야 돼요. 자, 어떤 날 친구가 이거 좀 보관해주라. 신문지에 탁 싸갖고 왔어. 사시미. 그걸 딱 보니까 막 날이 퍼런 사시미 칼이에요. 회칼.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막 이 천둥이 몰아치는 날 이 친구가 막 이마에 막 피를 흘리면서 와가지고 막 지난번에 맡겼던 물건 돌려줘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은 작은 원칙이에요. 네. 아주 위험해 보이는 사람에게 흉기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 큰 원칙입니다. 근데 이럴 때, 그래도 내 거 아니니까 줘야지. 큰 원칙을 버리고 작은 원칙을 선택하면, 자, 이럴 경우에 보세요.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돌려주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돌려주는 경우는 이건 우연의 경우다 그겁니다. 따라서 원칙 혼동의 오류와 우연의 오류는 겹치는 오류가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약 20개의 오류를 공부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